또 회사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? 자연 감속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차에 그 멈춤이 없는 상이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몸이 앞으로 슬라이딩 한 3, 4m를 날아갈 정도의 그런 관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. 일부러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죠. 한 달 간격으로 일어난 두 번의 사고, 전문가가 영상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. 자, 그는 손의 방향에 주목했는데요. 손잡이 잡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 앞쪽으로 어떤 균형을 유지하면 잡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좀 잡고 있거든요. 근육으로 충분히 앞에 쏠리는 것을 실은 내가 어느 힘을 좀 주고 있었다면은 유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즉 본인이 손잡이에 힘을 주고 조절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. 7월에 발생한 또 다른 사고 영상의 분석 결과는 손잡이가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습니까?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움직인 것이고, 그 다음에 넘어질 때는 거의 진동이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사고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운전자가 잡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심하게 이제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, 진동? 네, 정말 넘어지고 나서의 손잡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. 양측 입장이 대립된 가운데 버스 회사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도로교통 공단에다가 사고 분석을 의뢰해놓은 상태고요. 이제 그 결과가 통보가 되면은 그 결과를 보면서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서 2차 진술을 받아야죠. 이렇듯 버스 안에서의 안전사고는 그 고의성을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런데 최근 택시나 버스를 상대로 상습 공갈을 해온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. 문 밖에 서 있는 남자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른 승객이 모두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문이 닫힐 때 손을 갖다 댑니다. 자, 일명 손목치기 수법인데요. 이 문틈으로 일부러 손을 넣어서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.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자, 그러다가 이제 넣는 거죠. 그렇죠. 활동 구역을 넓혀가면서 약 6년간 범행을 저질러온 피의자. 그 횟수와 받은 보상 금액도 점점 늘었습니다. 저희들이 지금 170여 회 잡아서 한 2,400만 원 상당. 이런 식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해한 뒤 사고로 가장했는데요. 털고 들어가고 기사님한테 이제 상해를 입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실제는 뭐 거의 다치지 않은 상태잖아요. 흔적이 없잖아요. 피의자는 실제로 다쳤습니까? 나 다친 적이 없어요. 손목치기 수법 외에도 문틈에 몸을 끼이는 등 자해 공갈 사기를 벌여온 남자. 같은 수법으로 올해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 이미 2차례나 돈을 뜯어낸 버스 기사에게 다시 사기를 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. 잘 걸렸다. 그래서 너 잘 만났다. 잘하셨어. 이제 죽기다고 지금까지 사기치고 다니네요. 오늘 너 그래도 형사가 너 잡으려고 잠복 갖고 있는데 너 잘 걸렸어. 한 선생님. 네, 이 버스 기사의 신고로 6년에 걸친 그의 범행은 끝이 났습니다. 닫히는 버스문에 손을 집어넣고 버스에서 일부러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자해 공갈 범죄. 승객이 다치면 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버스 기사들의 약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쉽게 보상을 줄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요. 하지만 그에 대한 죄값은 무겁습니다. 공갈죄든 사기죄든 형량은 똑같습니다.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죠.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보다 누군가의 계획된 사고가 더 두려워지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저런 경우 이제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사기라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정확한 물증, 이게 가장 중요한,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. 이 자해 공갈범들이 노리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. 운전자가 과속을 할 때 그리고 급커브를 돌 때 마지막으로 신호 위반을 할 때 운전자들의 과실이 인정될 만한 상황에서 이런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안전운전하셔서 이런 범죄, 미연에 좀 방지를 하셔야겠습니다. 그게 최선일 것 같네요. 자,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이 편도가 부으면서 목감기 유행하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감기 증상만큼이나 힘든 증상이 손발에 찾아와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. 남다른 패션 스타일로 길 가던 사람들의 시선까지 사로잡는 분이 있습니다. 못 느끼는 거 아닐까?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걸 어떻게 모자를 쓰고 있어요. 분명 여름이건만 그녀만은 겨울입니다. 털모자에 부츠까지. 아니, 안 더우세요?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추워서요. 춥다고요? 그 이유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현관 앞에
보세요. 신발들 보이시죠? 1년 365일 겨울 신발을 신고 다닐 정도인데요.